수면 경쟁력 시대? 매일 밤 12시를 넘겨 새벽 1시에서 2시에 잠을 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자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학생 때부터 밤에 놀고 즐기느라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늦게 자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만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형 부모님의 잠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을 자서 성공하겠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잠자는 동안도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잠이 깨었을 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을 다시 재정비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 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잠을 줄여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사당오락 즉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4시간 수면법을 고수하며 공부에 매진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지만요. 잠깐 시험을 위해 잠을 줄인 결과 성적은 상위권으로 오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잠을 쫓아내며 공부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적은 올렸지만 한편으로 건강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면과 자율신경. 우리 몸과 마음은 잠을 잘 때 기계처럼 전원이 완전히 OFF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에서 자율신경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자율신경은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을 움직이고 폐를 호흡하게 합니다.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자율신경은 깨어있는 동안 활동에 관여하는 교감신경과 수면과 휴식 시간에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그 둘은 24시간 동안 주요 임무를 교대하며 교대 시기에 따라 한쪽이 30% 정도 우위를 차지하며 일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활동 모드로 있으면 교감신경이 우세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반면 자는 동안은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점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체온과 소화 및 배설 등 기초적인 신체 활동의 리듬이 깨집니다. 지금까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는 가르침만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인생은 깁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도 42.195km 마라톤도 아닙니다. 인생은 사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긴 여정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7시간에서 9시간을 충분히 자고 가뿐하고 활기 넘치는 몸과 마음으로 깨어있는 동안 몰입해서 일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밤새 고민하며 뜬 눈으로 여러 날을 세워보지만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피곤만 더하고 고민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다 일단 자고 보자는 식으로 마음을 바꿔보시고 잠을 자는 겁니다. 잘 자고 일어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두 눈을 통과하면 두뇌는 활성화되고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수면과 창의적 생각과 통찰력. 우리는 잠을 자야 창의적인 생각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깨어있는 동안 쌓여 정체를 일으키던 일들을 구분해 장기적으로 저장해 둘 내용과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기억을 쌓아놓기만 한다면 새로운 것이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신비롭게도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잘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뇌에서 학습과 기억, 창의성의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잠을 자는 동안 신경세포들이 불가사의한 결합으로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어떤 멜로디가 떠올랐다. 그는 곧장 피아노로 달려가 떠오른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 곡이 그 유명한 예스터데이였습니다. 맥카트니는 훗날 전기 작가에게 그것은 그냥 떠올랐어요. 완벽하게요.
나도 믿을 수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면 연구가들은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어젯밤 꿀잠이 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면과 면역력. 잠을 충분히 잘 자면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핵은 옛날에나 걸리던 병으로 2000년대에 들어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핵은 한 해 3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2200여 명 2015년 통계청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병입니다. 2016년 결핵 환자는 10만 명당 60.4명으로 그중 15세에서 19세, 20에서 24세의 젊은 환자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키도 크고 건강해 보이는 젊은이들의 몸이 허약한 것입니다. 장의 중요한 기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낮에 활동한 장이 밤에는 쉬면서 유익균이 온 몸을 돌며 면역력 강화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야식을 먹게 되면 쉬어야 할 장은 밤새도록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허비하다가 결국 면역력 강화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식생활과 수면 습관이 젊은 층의 결핵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야식으로 인하여 나빠진 수면의 질은 다음날 몸의 상태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1년에 몇 번의 야식으로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화되면 문제는 다릅니다. 인생은 잠을 줄여가면서 단기간에 끝내야 하는 승부가 아닙니다. 쉴 때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잘 때 자면서 해야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행복하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아이가 어릴 때 반드시 수면 경쟁력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잠은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잠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경쟁력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교가 이러한 잠의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경쟁력 있는 우수한 영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수면과 생체 리듬. 스탠포드 대학 연구 그룹은 25년 동안 월요일 밤에 열린 내셔널 풋볼 리그 경기를 조사했습니다. 서부 지역 팀과 동부 지역 팀의 모든 경기를 조사했는데 경기 장소와 상관없이 서부 지역 팀의 승률이 동부 지역 팀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단순히 서부 지역 팀이 동부 지역 팀에 비해 전력이 우수해서일까? 아니면 홈 경기의 이점이 반영된 결과일까? 동부 표준 시간으로 저녁 8시 30분 열리는 풋볼 경기를 모두 살펴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동부 지역 팀이 같은 시간대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치른 경기의 승률은 45%였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시간대에 있는 지역으로 비행기로 이동한 뒤 치른 경기의 승률은 29%로 뚝 떨어졌습니다. 동부 표준 시간인 저녁 8시 30분은 서부 지역에서는 오후 5시 30분에 해당됩니다. 동부 지역 팀이 서부 지역에서 시합하는 날은 3시간이나 앞선 시간에 경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각은 동부 지역 선수의 생체 리듬으로는 초저녁입니다. 서부 지역 선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최상의 시간에 경기를 하게 되고 동부 지역 선수는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는 단계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정 경기를 하는 동부 지역 팀에게 불리한 경기입니다. 주생활 지역의 생체 시계에 맞추어진 사람이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생체 리듬이 현지 시간과의 차이를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시차 증후군이 생깁니다. 4쿼터에 접어들 때쯤 동부 지역 선수는 생체 시계로 밤 12시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몸이 체온을 낮추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늘리며 잘 준비를 하는 시간에 경기를 하는 셈입니다. 생체 리듬으로 볼 때 당연히 서부 지역 선수에게 유리한 경기이므로 선수들의 기량에 상관없이 서부 지역 팀의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메시, 호날두와 함께 공동 최다 득점을 기록한 브라질의 영웅 레이마르와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이었던 아사다 마오 선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베개, 매트리스 등 수면용품의 광고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원정 경기 때마다 전용 매트와 베개를 메고 가는 대형 사진이 매장에 걸려 있습니다. 광고판에는 수면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즉 시차와 잠이 신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등한 실력에서 경쟁자보다 앞서가는 마지막 방법은 수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잠으로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 잘 자는 것은 비슷한 실력일 때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최후의 무기가 됩니다. 신선한 공기와 달콤한 잠. 수면 중 꿈. 꿈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장기인 청소년기 때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을 자주 꿨습니다. 어느 날은 도깨비와 싸우다가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이처럼 렘 수면 시간에는 꿈을 생생하게 꾸고 깨어있을 때처럼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저장할 것과 휴지통에 버릴 것을 선별합니다. 다음날 새로 들어올 정보는 담아내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지우고 공간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렘 수면 시간에 마음의 폴더를 정리하고 조직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창조적 천재성은 이렇게 뇌가 매일 밤 온갖 잡동사니를 정리할 때 일어납니다. 뇌에 중요한 정보만 남았을 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연관관계를 알아내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00년에 독일 리벡 대학 연구팀에서 수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뇌가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수면의 연관성을 연구한 것입니다. 잠을 8시간 잔 참여자는 17%나 빠른 속도로 과제를 완수했으며 그 중에는 더 쉬운 방법을 찾아내어 70%나 빠른 속도로 과제를 완수한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잠은 뇌의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상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잠이 뇌가 기억력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돕는다면 꿈도 수면의 일부일까요? 꿈이 뇌가 그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잠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꿈이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꿈을 오래 꾼 사람은 실제 게임을 할 때 기술이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잠들었을 때 낮 동안 뇌가 붙들고 씨름했던 도전 과제가 마음속에 재생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처음 무언가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장에 보이고 자면서도 하게 됩니다. 증명된 건 없지만 게임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잠자는 동안 게임을 되살리지 않는 사람보다 기술이 훨씬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수면램 수면과 재봉틀의 발명. 한 땀 한 땀 손바느질의 수고를 혁신적으로 덜어준 기계가 재봉틀입니다. 편리하고 빠르게 바느질할 수 있는 재봉틀의 발명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가난한 발명가인 하우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의 아내는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절름발이로 직업이 없는 하우는 밤늦게까지 바느질에 시달리며 고단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고생하는 아내의 일을 기계로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느질을 똑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는 단순한 작업으로 기계가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틈만 나면 재봉기계에 관한 연구에 몰두했으나 발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우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토인 추장 앞에 끌려나가 1시간 안에 재봉기계를 만들지 못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해도 재봉기계 발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형장으로 끌려나갔고 토인이 창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햇빛에 창끝이 반짝였고 순간적으로 하우는 창끝에 조금 널쩍한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우는 바로 이거다 하고 외쳤습니다. 번쩍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늘은 뒤쪽에 실을 꿰는 구멍이 있었지만 토인이 겨눈 창은 앞쪽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우는 앞쪽 바늘 구멍에 실을 꿰어 윗실과 밑실로 겹바느질을 할 수 있는 이중 재봉법의 묘안을 찾아내 마침내 재봉틀을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우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해결될 일을 안고 있을 때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답답해하는 시점에서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잠깐 쪽잠을 잘 때가 있을 겁니다. 단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해결 방안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었던 일 기억해보면 한두 번 있었을 겁니다. 저는 뭔가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밤을 안 자고 고민하며 밤을 새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고 보자 합니다. 혹은 낮에도 지쳐서 잠깐 잠을 자고 깼을 때 바로 이거야. 딱
무릎을 칠 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일이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뇌 연구학자들은 꿈을 뉴런 과정에 대한 신체적 반응으로 봤고,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수면제나 안정제 등 약제를 복용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분량의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간밤에 꾼 장면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심오한 미지의 세계에 있는 꿈과 잠을 연구하는 뇌과학은 흥미진진하고 매력 있는 미개척 분야입니다. 아무튼 렘 수면 상태에서 꾸는 꿈마저도 깨어있는 동안에는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은 정말 각박하고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경쟁력이 아닐까요? 삶의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는 수면은 곧 현대인의 필수 생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경쟁력을 갖게 해줍니다.